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서 네. 이게 또 약간 또 음모론이랑 좀 엮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음모론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럼요. 또 왕년에. 예. 네. 네, 자칭 음모론 경력 15년. 자막 나가야 돼. 지금은 음모론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목적지가 무기 파는 거였고 기름 파는 거였다. 네. 그러면은 이 전쟁은 그 한낱 미끼에 불과한 거죠. 미끼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이런 이 장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대주는 사람,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을 대주는 사람들은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들, 그다음에 뭐 록펠러 가문들, 이제 돈을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은 빌 게이츠는 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최고의 재벌은 탑이 누구냐 할 때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이때 전쟁이 나면은 이제 엄청나게 돈을 대주게 돼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다 하는 거고, 미국의 월가에 있는 것도 뭐 그 골드만 삭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골드만하고 삭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금융업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뒤에서 그런 사람들이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돼 가지고 세계 전쟁 장사를 벌이게 되는 거고, 뒤에서 돈을 그렇게 벌기 위해서 이런 무고한 생명을 죽여가면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무리수를 둔다. 지금 뭐 예산만 해도 여기도 보니까 뭐 136조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이렇게 나라가? 그럼요. 이 정도면은 뭐 이거 증액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증액하겠다. 그러면요, 이 증액만 이만큼인데 사실 이 정도면은 어떤 한 나라의 전체 예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한 400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에 뭐 한 절반 한 40% 정도 되는 거를 증액을 해버렸다니까. 증액해서 뭐 하겠어요? 무기 사겠죠. 무기 사야죠. 국방 방위 산업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무기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무기를 사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영웅인 이 대통령이 또 유태인이다. 유태인 집안이다. 그러네. 뇌피셜 아닙니다. 뇌피셜 젤렌스키는 유태인 전통 유태인 집안이라는 게 이미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야, 그러고 보니까 딱 생긴 게 유대인이네 진짜.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이 코미디언이죠. 코미디언이 머리 엄청 똑똑해야 코미디언 되는 거예요. 코미디언을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 이 코미디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 방송 촬영했던 게 대통령 역할을 했어 거기서. 그래서 대통령 역할에서 이런 전쟁 관련된 이런 거를 이미 찍었었어. 그리고 대통령이 진짜 됐어. 그리고 진짜 전쟁이 일어났어. 야, 이거 만약에 음모론으로 한번 우리가 각본을 짜본다면 젤렌스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고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이미 그래서 러시아에게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건데 내가 볼 때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요 양쪽 다 무기를 팔아먹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거 음모론입니다. 만약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만 유대인이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작업을 했다면 러시아에도 했어요. 당연하죠. 러시아의 소련 그 나라 때 소련 정부 시대에 90% 이상이 그 주정부의 핵심 간부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칼 막스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정 러시아 이후에 소비에트, 소련 시대, 지금은 이제 또 러시아로 바뀌었는데 그 소련 시대에 러시아를 꽉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 푸틴한테 가서 너희가 전쟁을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좀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무기를 싸게 이렇게 대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딱 쟁취하면은 땅도 뭐 크림반도보다 훨씬 큰 지역을 얻게 되고, 그리고 뭐 내가 또 이게 무기 또 이렇게 싸게 대줄 테니까 많이 좀 써달라.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게 가가지고는 너 도망가지 마라. 저기 누구야? 그 아프가니스탄처럼 그 대통령 도망갔잖아요. 탈레반 집권할 때 도망가지 말고 너는 최대한 버텨줘라. 우리가 너희는 확실히 네 목숨을 지켜준다. 이거 자막 나가야 돼. 지금은 음모론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너가 딱 하루 이틀만 더 버텨줘도 그게 전쟁 예산이 얼마예요? 그렇지.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지금 뭐 거의 한 달, 언제 한 끝날지도 달 몰라요, 지금.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부고 있죠. 그렇죠. 비행기 한 대, 두 대, 세 대, 지금 뭐 136조?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기름 유가 올라서 유가가 기름 뭐 난리죠, 난리. 나는 지금 경유차 샀는데 나는 휘발유 넣는 줄 알았잖아. 지금 셀프 주유소도 1,900원이야 경유가. 그 돈을 누가 다 번다? 산유국이 되는 러시아나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벌게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꽁도 멀고 알도 먹고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 다 하는데 만약에 음모론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한테 아마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장사꾼이야. 내가 무기 장사꾼이야. 너가 하루 버티는데 점령 항복 안 당하고 하루 버티는데 내가 뭐 몇만 달러 주겠다. 몇십만 달러 주겠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도망갔지. 딱 이래 버리면 바로 음모론 딱 됩니다. 미쳤다고. 봐봐. 아프가니스탄 바로 도망가잖아. 바로 도망가잖아. 달러 싸들고 대통령이. 근데 쟤 왜 안 도망가는 거야? 뒷거래가 있다. 그리고 왜 안 잡는 거야? 러시아의 최대 공수부대 뭐 400명 투입했다 그러는데 그쪽만 왜 안 잡어? 참고로 이거 음모론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후원도 했어요. 잘했어. 네,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침묵당해가지고 또 이렇게 음모론이 끝도 없어요. 여기 또 뭐가 또 엮여 있냐?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로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네. 얼마 찍어낸지 아세요? 모르겠시요?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는데 부채가 얼마가 늘었냐? 경단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뭐 1,000억이다, 아니 1,000조다 뭐 이래서 막 난리죠. 네. 미국은 상대가 안 돼요. 경단이에요. 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경 단위로 돈을 찍어낸 겁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돈을 찍어내면 옛날에 그 흥선대원군 때 그 경복궁을 증축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조선에 그때 막 당백전이라는 걸 찍어냈어요. 엄청나게 몇 배가 되는 돈을 찍어갖고 했더니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됐거든요.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죠. 미국이 경 단위의 돈을 찍어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달러가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되죠. 네. 지금 달러의 가치가 어떨까요? 1,200원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경 단위로 돈을 찍어냈는데 달러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럼 누가 이득을 볼까요? 미국이 이득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무진장 찍어내가지고 내 이 찍어낸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어. 근데 내 돈의 가치가 오히려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갔어. 그럼 이 달러 찍어낸 돈으로 어마어마한 걸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 달러의 가치를 정하는 거는 일단은 금입니다. 금이랑 이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는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찍어내도 자꾸 그거를 메꿔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제가 음모론 하나 투척을 하면은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은행이 미국 은행이 있는데 미 연방준비은행제도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 FRB라고 합니다. 그 FRB의 수장이 유대인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 거기도 유대인이야? 그럼요. 앨런 글리스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바뀌어서 지금 누가 총무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달러를 찍어냈는데 미국이 빚을 졌다.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유대인들한테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무조건 대선에 출마하려면은 에이펙에 가야 돼. 그래서 에이펙이 뭐냐면은 아메리카, 이스라엘, 뭐 퍼블릭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 가서 정식적으로 미국은 이제 정치 로비가 되기 때문에 로비를 땡겨 와야 됩니다. 그 최고 주주 로비리스트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펙이라고 하는 단체는 그 유대인과 미국의 로비 연합 단체예요. 컨퍼런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정식으로 뭐 법적으로 그 정치인들한테 로비하는 게 합법화된다면 그런 단체들이 여기저기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튼 꽉 잡고 있다. 그래서 뭐 오바마 때부터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도 꼭 대선 후보자들은 에이펙에 가서 인사 먼저 인사를 해야 정확하게. 하는. 그죠? 그래야 이 로비가 정식적인 법적 로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음모론을 또 추측한다면 그건 뭐냐?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싸우는 군인들 누굴까요? 우크라이나인일까요? 또 유대인이라고? 아니, 이 군인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지금 용병들 민병대로 모집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3명 가셨죠. 네.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막으려고 싸우는 군인들 전 세계에서 그곳으로 갔어요. 러시아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네. 러시아가 또 모집을 해요. 민병대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받고 있어요 지금. 즉 싸우는 사람 또 누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민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거기에 동참한 일반인들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약간 세계 전쟁 스타일이 나오네요. 이쯤 되면은 그렇기도 작은 하고 유행군처럼.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의협심으로 가서 이제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이득을 보는 데는 있고
극심한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버무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누군가 부추겼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분들은 대부분 자본가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몰랐을 수도 있다. 그렇죠.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마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나라예요. 미국 다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쩔쩔맬 줄은 몰랐죠. 그래서 애꿎은 국민들만 민간인들만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작은 욕심에서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푸틴도 작은 크림반도 한번 먹어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될 거야 하는 그 작은 욕심. 근데 이게 작은 욕심과 저쪽에 또 작은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 또 짚어? 이 계시록에 의해서 3차 세계 대전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목사님 예. 또 계시록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요거 3차 세계 대전의 시작점 그리고 종말 전쟁의 시작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정은 하지 맙시다. 확정은 하지 말지만 예지주시하면서 우리는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곡과 마곡의 후손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쪽에서 화약 냄새가 난다면 우리는 예지주시해야 한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그래서 이 전쟁이 4일 만에 끝났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염려 안 하는데 자꾸 전 세계인들이 용병들이 지원하고 자원하고 함께 싸우려고 하고 있고 들어가고 있고 이게 점점 길어지고 이게 점점 이제 미국이나 유럽 나토나 이제 이런 강대국들도 동참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중국도 뭐 뉴스를 어저께 제가 보니까 원래 대만을 치려고 했었다. 근데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 띄워가지고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화약의 냄새가 멈추지 않는다. 대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은 뭐 아프가니스탄 그렇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대만도 만약 그렇게 되고 홍콩은 지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언론 나오지도 않고 거기도 심각할 텐데 그다음 어디냐? 그다음은 이제 북한이다. 이 한반도 전쟁이 또 이제 화약 냄새가 모락모락 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들이 3차 대전으로 지금 번지지 않으려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뭐 미안한 얘기지만 뭐 어느 한쪽이 져야 되겠죠. 어느 한쪽이 이겨야 되겠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계속 길어지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연합 전쟁으로 전쟁 노선이 확장될 수도 있겠다. 큰 우려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로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날 위기가 올 것만 같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있다 저쪽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일단은 오늘 하루하루가 감사한 삶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지금 허리가 잘려 있는 휴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에 있는 나라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옛날 3.1 독립운동, 광복운동 했던 우리 선배들처럼 일제치하에 그 정부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바쳤던 우리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싸울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비 군역들과 민방위 이제 이런 분들도요. 다시 옷 한번 군복 한번 다시 꺼내서 입어보고 안 맞으면 저랑 같이 용사의 집 용산에 가가지고 다 같이 사야 된다. 총 빼고 다 사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우리 남자들은 전부 다 현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준비해야 할 때다. 총 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는데? 사람 죽는 거죠. 안 죽으려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방금 너가 죽어. 그러니까는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켜내는 게 맞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군대에 대해서 타부시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백부장을 혼내지 않았어요. 너 왜 백부장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믿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특히 뭐 정당방위라 그러죠. 이 6.25도 왜 일어난 거예요? 북한이 먼저 우리를 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대로 방어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럼요. 그런 상황이.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힘을 키워야 됩니다. 약해 보이면 때리는 거야 사람들이. 돈 뺏는 거예요. 내가 강해 보이면 건드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저쪽에 있는 분들이 논 크리스천으로서 악인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약해 보이면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경험을 칼빈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저번에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힘에 의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네. 무슨 뭐 통합과 화평과 뭐 화합 말로 아닙니다. 그 말로 하는 것은요 사람의 기운을 빼기 위한 것도 전략이고요. 뭐 화평 통합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게 확대되지 않도록 이 불이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3차 대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차 대전이 안 되더라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 우리 남자들이 특히 남한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남성들이 다시 한번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좀 자각심을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다시 그 핵 개발하는 거 폐쇄했던 갱도 열었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ICBM 계속 쏘고 있고, 그죠? 우리나라 이렇게 멍하니 뭐 맨날 유튜브만 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이제 조만간 이제 날 풀리면 제가 용사의 집 갑니다. 진짜. 그때 신청하셔서 군복 맞아요? 군복 있는데 집에. 맞아? 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맞으면 저랑 같이 가야 돼. 너무 옛날 깨구리복이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디지털 요즘 새로 나온 디지털복으로 싹 바꿔서 입어야 됩니다. 총도 저는 사놨어요. 카구팔. 이만한 총을 사놨어요? 네, 집에? 네, 갈빈. 그거 불법인데 그거? 그 비비탄이.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탄피도 다 들어있고 해가지고 진짜 총알 넣으면 나가지 않을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갈까요? 제가 교관을 했잖아요. 네. 조교를 했습니다. 이거 다 총 분해 조립 다 할 줄 알고 그거 가르쳤었어요. 그거 분해 조립 다 돼요. 네, 분해 조립이 되는데. 네. 전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에 넘어가시죠.